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월 10일 토요일 저녁에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제가 지방 출장을 다녀오느라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하루 쉬고 나서 여러분들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찾아뵙는 일이 매일 되다 보니까 하루만 빠져도 뭔가 좀 섭섭하고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제가 방송을 못하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아쉬운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기분 좋은 뉴스도 있었지만 그 기분 좋은 뉴스를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잘못된 말 때문에 다 잡쳐버렸습니다. 기분이. 여러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이게 보통은 이제 안전모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하얀 헬멧입니다. 그냥 하얀.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대학 때는 이것을 보고 백골단들이 이제 요거를 쓰고 그때 시위할 때 엄청나게 진압을 했었거든요. 막 몽둥이 갖고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청카바 있죠, 왜? 청으로 된 잠바를 입었습니다. 청으로 된 잠바 입고 바지 이렇게 입고 장갑 끼고 그다음에 곤봉 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자비하게 진짜 그야말로 우리 친구들을 또 일반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법 경찰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복 경찰, 그러니까 경찰복을 입지 않고 일반복을 입고 이제 진압했다 그래서 사복 경찰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백골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얀 하이바를 쓰고 이제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백골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게 지난 지가 40여 년이 지났잖아요. 1980년 1년 하여간 그때 얘기입니다. 우리 민주화 운동이 한참 진행되던 당시, 예,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나온 거는 6.29 선언 즈음에서 4월 13일 날 이제 호언하고 나서요. 전남 대통령이 이제 개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나서 시위가 좀 더 격화될 때, 그때 이제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려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이 백골단 사복 경찰들이 와서 엄청나게 무자비하게 시위를 진압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단 벗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한번 참고로 한번 써봤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김민전 의원이 이 기억을 다시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민의의 전당에서 국회 정론관인가요? 거기서 김민전 의원이 자리 주선해줘 가지고 반공청년단인가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한다고 이제 하면서 자기네 예하 조직에 백골단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네 하는 일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또 불법 무도한 체포영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회견을 했습니다. 이제 논란이 엄청 심해졌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정말 아프고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죠. 뭐 그 이후로도 거론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백골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지금은 이제 686이죠. 386이나 뭐 그때 그 민주화 운동 한참 진행하던 그때 세대들이 백골단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저께 그 회견에 대해서 많이 분노를 하고 많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뭐 종로나 이런 데서 그냥 자기네가 자유로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라 이 멍석을 김민전 의원이 깔아줬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뭐 잔민전이니 무슨 뭐 그 집회에 나가서 정광훈 집회에 나가서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미운 털이 박히는 판에 어저께 아주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명한 게 또 문제입니다. 자기가 몰랐다고 그럽니다.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어저께 그 사람들 그 기자회견장에 오면서 이거 갖고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손에 들고 뭐 이렇게 왔었는데 지금 그 김민전 의원이 84학번이거든요. 서울대학교. 그 서울대학교 84학번이면 그때가 아주 치열할 때입니다. 그때는 이 시위대나 이 사복 경찰들이 아주 첨예하게 맞설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몰랐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몰랐다는 말로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걸 어디서 증명할 수 있냐면 김민전 의원이 추정 60분, 100분 토론, 김민전의 뭐 정정당당, 그 다음에 2시 뉴스 외전,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나타난 이제 TV조선에서 강적들, 뭐 이런 거 진행했단 말이에요. 특히 추정 60분, 100분 토론, 이거 진행을 하면서 이 백골단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백골단이 그때 어떤 그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대를 진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는지 그거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 이런 방송을 진행할 자격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뻔히 알아놓고 이제 또 꼼수로 해가지고 나는 그 배경도 모르고 정확하게 뭐 분석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발뺌하고 그리고 또 뭐 철회하겠다고요? 지금 철회하면 뭐를 할 건데? 아니 지금 기자회견 철회하면 무슨 변화가 생기나요? 결국은 받아들이기에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이거를 지금 그 등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백골단이 나와서 뭐 어저께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그거 자기네가 막겠다고요? 무슨 자격으로 막습니까? 아니 지금 이게 그 공권력을 가지고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아니 국가기관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를 백골단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 헬멧 쓰고 가서 뭐 지키고 뭘 막겠다는 겁니까? 몽둥이 들고 나가고 뭐 사제폭탄이라도 들고 나가서 뭐 터뜨리고 완전히 깽판을 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결국은 이 국민의힘과 보수를 위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젠가 오늘 나왔죠?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 발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더불어 악마들하고 국민의힘하고 이제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지율이.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뭐 한 2, 3%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추세가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있고 저쪽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 뭐 대통령 지지율도 이제 뭐 40%를 넘었다 그러고. 그 여론조사의 그 뭐 정당성이나 진위를 따지기에 앞서서 지금 그 저쪽에 그 뭐 박찬대나 이런 사람들이, 정청래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극악한 말을 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일반적인 그 상식에, 일반적인 눈높이에 안 맞는 그런 말들을 해서 지금 그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저쪽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내려갈까봐 김민전 의원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엑스맨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위장해가지고 국민의힘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안 그러고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쭉 추세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내려갈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한번 터트려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전에 일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서겠습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그 중도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보고 얼마나 등을 돌리겠냐고요. 이런 사람이 진짜 이 엑스맨이에요, 엑스맨. 이재명이 그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길에 처해 있을 때, 막다른 길에 처해져서 깜빵에 갈까봐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 이재명 살려준 것 같이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고 나서 서로 지금 둘이 지키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국회에 가서 피곤하다고 잠이나 자고. 아니 그 잠자는 것도 그렇지. 아니 지금 여성스럽게 좀 뭐 참 이렇게 뭐 좀 저기 하게 자든가. 뭐 아니 그 뭐 교수라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그 고상을 떨고 그러면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고, 그 저기 뭐야 국민들 위해서 국회에서 일하라고 돈 줬더니만 거기서 잠이나 자고 있고. 이런 사람이 보수 우파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게 창피한 겁니다. 차라리 그냥 저기 자유통일당으로 가든가. 자유통일당으로 가서 거기서 하면 차라리 좀 낫지. 왜냐면은 그쪽 애들은 그런 거에 뭐 이렇게 크게 민감해하지 않으니까. 오늘 어디 그 유튜버 있어요. 그 저기 빡빡머리하고 그 모자 쓰고 나와서 하는 그 유튜버 있어요. 맨날 자기네 와이프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쉴드를 치더라고. 이걸 정리해 줘야 된다고. 김민전 의원이 몰랐대요. 몰랐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모르고 그런 거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자기가 그런 거를 주선을 해주려면 철두철미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못하면 그 보좌관들 있잖아요. 보좌관들이 8명인가? 지금 우리가 다 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금을 안 내더라도 우리가 국민들이 담배 사피고 술 마시고 물건 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세금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경제활동이
다 세금 내고 있는 거예요. 차에 기름 넣고. 누가 뭐 너는 세금도 안 내면서 뭘 하냐 그러죠?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거에는 다 세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금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 따뜻한 국회에서 편안한 의자에서 잠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내서. 무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르짖습니까? 우리 돈 뺏어가면서, 우리 돈 뺏어다가 자기 엉뚱한 짓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냈으면 그 돈에 대해서 잘 써야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뭐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깽판을 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한 게 왜 그래요?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꿈꾸고 있는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그렇게 지적하고 싸워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까 봐, 그런 패거리들이, 그런 악당들이 정권을 잡을까 봐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던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은 이거 뭐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 누구 너나 가릴 거 없이 같은 마음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켰고, 그런데 지금 그때 그 노력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수 우파가 이루려고자 했던 그 목적들이 이런 사람의 이 잘못된 행동으로 다 이게 망쳐지고 있는 겁니다. 요번에 그만두시는 우리 주한 미국 대사 있어요. 필립 골드버그라고. 그분이 이제 이번에 그만두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으로 가신대요. 그만두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하고 이제 뭐 회견을 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고별 인터뷰하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계엄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 불행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란 얘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이 좋은 나라에서, 이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얼마나 바라보고 또 동경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세계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민주주의와 헌법이 작동한 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세계가. 그래서 그때 잠시 이렇게 파동은 있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었던 거죠. 그 선봉에 우리 한동훈 대표가 있었던 거고요. 그 찰나의 순간,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몇 시간 만에 바로 그냥 저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민주주의와 헌법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깽판 치려고 거예요? 민주주의와 헌법이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법을. 너나 할 거 없이. 근데 지금은 너도 안 지키고 나도 안 지키고 그래요.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당당하게 수사받겠다 그랬으면 당당하게 받아야죠.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그리고 공수처 이 사람들도 참 웃긴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그러니까 모두까기가 아니에요. 모두까기가 아니라 잘 보세요. 객관적으로. 그 상대방이 말을 못하게 만들려면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중앙지법에서 받아갖고 오면은 받는다 그랬잖아요. 경찰에서 한다 그랬으면 경찰에서 수사하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따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안 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대방이 할 말이 없게 만들어야지. 더군다나 지금 이런 첨예한 일을 두고 국민 대다수가 지금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공수처에 대해서 그 자격이나 무슨 뭐 그 정당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가 잘못돼 있고 뭐가 잘못돼 있고 뭐가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법원이 안 맞느니 뭐니. 우리 이미 그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꼭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러면은 얘기했잖아요. 중앙지법에서 받아갖고 오면 자기 응하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그렇게 못하지? 거기에 또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면? 그럼 중앙지법에는 자기네 편이 있고 서부지방법원에는 자기네 편이 없다는 건가? 그럼 공수처는 또 서부지방법원에는 자기네 편이 있고 중앙지방법원에는 자기네 편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더 되겠어요? 그러면은 아니 한 나라도 아니고 저기 지방도 아니고 같은 서울에서 사람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이 중차대한 안건을 가지고. 그러면 슬기롭게 대처를 하자 이거죠. 중앙법원에서 받으면 되지.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하던데 중앙법원에서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근데 또 오늘 뭐 얘기 들어보니까 중앙법원에서 한번 빠꾸 맞았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맞게끔 그 법이 정한 절차 내에서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서로. 이게 지금 시간 끌어서 해결될까요, 여러분 이게? 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이게 해결 안 될 거예요, 아마. 그거 해결되려면 총칼 들고 싸우면 모를까 해결 안 될 거예요, 아마. 거기 철조망 쳐놓고 버스로 가리고 있는데 그 무슨 수로 거기 가서 갈까? 아무리 사람 많아도 1000명이 된들 2000명이 된들 어떻게 할 거냐고. 더군다나 지금 여론조사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더 기세등등하겠지. 여론조사의 그 진위를 정당성을 따지는 걸 떠나서 그 사람들은 여론조사가 100% 맞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목소리를 높일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응하지 않죠. 더 치열하게 막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백골단이 이런 것들도 나온 거고. 이거를 해결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상황을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을 해결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인가? 김건희 포함시켜줘야 되나? 아니구나. 네 사람 다섯 사람 되겠네. 건진, 천공, 정광훈. 뭐 그 사람들 말 잘 들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 대목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돈. 그 군중 심리 이용해서 자기네 명분 내세워가면서 사람들 고생시켜가면서 자기네의 그 정치적인 목적, 자기네의 그 경제적인 목적, 이런 것만 지금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국가 발전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국가 발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겠어요? 나는 저기 있잖아요. 하얼빈이라고 그 영화 있어요. 그 안중근 의사 그 다룬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 그 국제법에 따라서 그 인질들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또 그 곤란한 상황에 휩싸이고 뭐 전체적인 게 대략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제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지나가서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이 그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서, 우리 그 국가의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 이토 히로부미 가서 저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옆에서 이제 그 포로들 풀어줄 때 왜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왜 풀어주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국제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지켜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료들로부터 많이 이제 그 질타를 받아요. 너 왜 그렇게 행동했냐? 저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나 같아도 아마 거기서 바로 쏴 죽였을 텐데, 안중근 의사는 그 국제법에 따라서 인질들은 풀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어줬어요. 그런 데서 이제 그 정당성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그 한동훈 대표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냥 감정적으로 했으면 그때 계엄에 찬성을 했겠죠. 왜냐면은 자기가 국민의힘 당대표고 자기 여당에 속해 있는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거기에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법이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정당한지를 먼저 생각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 정당한 방법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죠. 자기 무슨 그 안위나 뭐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쓴 채 자기의 무슨 뭐 정치적 이익이나 이런 거 신경 썼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거 신경 썼으면 그렇게 결정 안 내렸겠죠.
정당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위법이고 계엄은 빨리 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정당하게 돼야 할 말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서로 정당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포를 하겠다는 쪽이나 체포를 안 받겠다는 쪽이나. 서로 정당하지 않게 절차적인 거 지키지 않고 법적인 거 지키지 않고 서로 자기네 유리한 대로만 해석을 해서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서로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이 백골단이 자기네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것도 절대 정당성이 없는 얘기고, 이 신문 이거 믿지 말고 유튜버들만 보고 오라는 것도 정당성이 없는 얘기고, 물론 신문하고 방송이 그 사주나 그 매체의 그 특성에 따라서 그 틀리게 해석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계속 그래도 이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그 이념을 지켜오고 그 시스템을 지켜온 게 어쨌든 언론이란 얘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믿어야지. 그거 믿지 말고 유튜버 말 믿으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꾸 그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자꾸 그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그 정당성에 대한 거를 저는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제가 오늘도 그 방송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말을 바꿨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바꾼 게 뭐가 있는지 나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정당한 게 뭐예요?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돼야 된다는 게 하나의 목표였었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대통령이 안 쪽팔리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당한테 맡기겠다고, 당과 정부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당하고 정부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니 이렇게 따라 주십시오, 대통령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방법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아픈 기억 탄핵까지 가지 않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거 안 따랐잖아요. 그러면은 방법이 다른 게 뭐가 있었습니까?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탄핵밖에 더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배신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적반하장이지, 적반하장.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위대한 지적질에 보시면 거기 댓글로들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호적인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반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왜냐면 근데 그분들한테도 고마워요. 왜냐면 관심이 없으면 보질 않으니까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 새끼가 뭔 얘기 하나 이렇게 싹 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통해서 또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반론을 제기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댓글 그 답글에서도 제가 답을 드렸고, 냉정하게,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 대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그때 그 시간표를 이렇게 쫙 우리 그 파노라마 같이 쫙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에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때부터, 비대위원장이 될 때부터 항상 정당한 거에 항상 그 의견을 개진을 했잖아요. 정당한 거에. 이게 정당하지 않은 거에는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근데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무슨 뭐 예의에 어긋났니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그 문자에 뭐 씹었다고.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 거기에 응답했어야 되는 게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같이 짬짬이 해가지고 이 사람 공천 주고 저 사람 공천 주고 김영성 공천 주고 그랬어야지 맞나요? 그래서 명태균 같은 그 사이비들이 정치판에서 득세해야지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기를, 우리 국민의 힘을 좌지우지하기를 바랬던 겁니까? 나라를 이렇게 지금 깽판을 몰고 간 주범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우리 위대한 지적질의 그 방송의 그 모토 중에 하나에서 그 잘못된 점이 있잖아요. 잘못된 점을 말씀을 해주시면 잘 들을게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정당하지 않은 거에는 진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거를 정당하게 항상 되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라고요. 내가 시간이 많으면 서로 토론을 통해서 일일이 다 열거를 하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뭐 시시콜콜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쭉 한번 찬찬히 해보세요. 냉정하게. 어쨌든 뭐 지금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 앞으로의 그 우리나라의 그 전국의 상황이 어디로 갈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근데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재명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정치나 우리나라 이 정치계를 포함한 이 정당계를 포함한 모든 일에 이재명 같은 사람이 절대 자리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통당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거를 그때 같이 뜻을 같이 했었으니까. 당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잖아요. 절대 찍지 않을 사람 1위가 이재명이라고 나왔잖아요. 여론조사에. 그래서 그거는 정확한 거고 또 거기에 빌붙어서 뭔가 옹호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는 뒤로 물러나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또 우리 쪽에서도 이렇게 김민전 의원 같이
엉뚱한 일 벌이고 우리나라의 이 숭고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40년 뒤로 후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고 또 방송에도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서 지워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 좋은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이 사이비 무당들, 아무 생각 없고 책임감 없는 이런 사람들, 이 백골단이나 끌어들이는 사람들, 그다음에 여기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기회주의 노리는, 그래갖고 정강원 목사 앞에 가가지고 90도로 절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기억에서 살려서 이렇게 잘 보고 체크해서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이 정계에 절대 발 못 붙이게, 정계뿐만이 아니고 방송계에도 절대 발 못 붙이게 우리 하나하나가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바람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믿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난 관계로 할 말은 많은데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오늘 제가 좀 몰골이 초췌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거라 쑥스럽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의 정당성을 위해서, 우리 한동훈 대표의 정당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위대한 지적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